엄청나게 밖에 비가 옵니다. 비를 뚫고 지금 네. 두 분이 나오셨는데 기자들한테 번개를 하자고 하면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도로 침박당 아니냐고 질문을 하니까 침박에나 빚진 거 없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겠죠. 이른바 이제 임대설이 잠깐 있었죠. 불가근 불가원 껴안자니 뭐고 내치자니 못합니다. 껴안으려고 하니까 내 적자가 맞나? 내치자니 아니 영양가가 있는 집단 맞나? 공화당이 한 3%를 얻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껴안자니 도로 침박이 좀 걸리고 내치자니 보수 분열이 걸린다. 태극기 무대들을 그대로 다 흡수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뭐 그대로 박근혜 당이다 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서 내치게 되면 이제 조그만 정당 치고는 지금 막 선전을 하고 있어요. 공화당을 껴안자니 확장성을 잃고 내치자니 총선이 찜찜하다. 진짜 선거 때 되면 우리 공화당을 어떻게 관계 설정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령이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 유영하 변호사가 뭐 이런 걸 제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왜요? 이 정도는 얘기를 한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편지가 엄청나게 옵니다. 정보를 습득하면서 큰 것에 대한 결단은 일정 부분 내려주는 것 같아요. 보수의 통합이라는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세력을 다시 한번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 때는 손을 잡는다는 거죠. 잡아야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죠. 확장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수도권의 공천을 젊고 신선한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하면 그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황교안 대표가 우리 공화당을 껴안는 순간 확장성에 대한 기대는 포기를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대로는 내버려 두고 그 내부에서 친박이 아닌 혁신적인 사람들을 좀 내밀어서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임대설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다. 공화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말려서 꿇어 엎드리고 들어오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당은 자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은 어차피 비대위 체제로 해야 된다. 비대위원장을 황교안 대표가 하지는 않을 거냐. 그런 시나리오라고. 그렇죠. 김종인이요? 갑자기 떠오르는데 또 홍준표 대표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어제 말한 걸 보면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별로 신선하지 않으니까 크게 기사가 안 그렇죠. 된다는 지겨운 거잖아요. 겁니다, 지금. 그럼 어제 황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일면통이 됐을까요? 친박을 정리하겠다. 친박 끝이다. 뭐 친박 아니다. 뭐 득본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종북과 친일의 관계. 종북보다 훨씬 센 친일 프레임에 한국당이 덜컥 말렸다 지금. 청와대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다. 그러니까 종북과 친일 중에서 어디가 더 센 프레임 같아? 지금 분위기 자체가 거기에 동조하면 막 반역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주의라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모든 이데올로기의 위에 존재하는 상부구조로 봅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돼버리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모두 민족주의였지 않습니까? 친일과 종북 프레임을 비교를 한다면 종북은 지금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친일 프레임은 몇 점 정도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있다. 1대3 정도로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친일과 종북이 각각 9대5.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강한 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일본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북한이 더 위협이잖아요. 그죠? 민족주의는 사람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는 한 민족이라는 그 동질성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본은 그냥 옆 동네 나쁜 형. 일본이란 존재를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각. 공통적인 시각은 있죠. 일본은 믿을 구석이 없다. 진보적인 시각은 일본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보수적인 시각은 정면으로 혼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진보는 일본에 대한 약간 극일 이런 걸 생각하고 보수는 극일은 아니고 용일. 그러니까 일본을 좀 이용하자. 북한을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 진보의 그 진보의 시각은 뭐예요? 한민족이죠. 보수의 입장에서는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또 보수는 북한 관해서 과거를 보는 건가요? 뭐 그렇죠. 시각이 뭐 그러네. 다 그렇게 막 섞여있네 지금 보니까. 듣고 보니. 보수는 아주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봅니다. 진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북한과 협상을 하면 북한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북한이 뭔가 약간 삐뚤어진 짓을 하면 또 이쪽에서는 종북 프레임으로 막 뭐라고 할 거고 그렇죠. 또 일본이 또 이상한 행동하면 이쪽에서는 친일 프레임으로 막 할 거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구도죠. 이 싸움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을 보는 시각이나 북한을 보는 시각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국대적으로 공존할 때 쓰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가. 국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에는 힘쓰지 않고 대외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 국내 정치로 소환해서 국내 정치의 정파적 이익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할 명패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